종배마왕입니다. 오늘은 연속성이 없는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시황부터 6월 24일 월요일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일주일 마감을 해서 오늘이 금요일로 한 주가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매매는 다 잘 하셨나요? 자, 우리 장을 보면 코스피를 먼저 한번 볼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뭐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0.27% 빠졌고 일단 먼저 수급을 한번 보면, 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소폭 126억을 샀고 기관에서 1323억을 팔았습니다. 선물에서도 149계약 그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도 697계약을 매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외국인들은 일단 코스피 쪽은 플러스 쪽으로 배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스닥에는 어제까지 처음으로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여김없이 오늘 또 외국인들이 거의 한 600억에 가까운 매도가 나왔고 기관에서는 어제 매수하고 또 연결해서 오늘 또 매수를 일단 했는데 저는 이 장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요즘 장이 연속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5분봉인데 지수도 5분봉으로 저는 같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상방으로 배팅을 하다 보니까 이 코스피죠.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한번 보면 오늘 같은 경우 21일이고 이렇게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 1.3%인가요? 이렇게 올려서 플러스 쪽으로 기관하고 외인이 매수를 하면서 강력하게 강한 상승을 했는데 하루가 지났고 지금 전일 보면 간밤에 다우지수는 0.94%, 나스닥은 0.8%, 이 나쁜 장이 아니었고 강한 상승을 이뤘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을 찍었죠. 그렇지만 갑자기 알 수 없는 뭐 때문에 빠졌는지는 누구도 잘 끝나고 나면 그 발표가 나죠.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항생 같은 경우 0.36%, 그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 플러스로 0.6% 가깝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 유럽 증시도 나쁘지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시작을 아침에 갭으로 다우 영향으로 소폭 상승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락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락을 시켜서 0.64%까지 이렇게 하락을 시킨 다음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배팅을 할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이날 같은 경우 추세가 외인이라든지 기관들은 이렇게 사면서 이날까지 마감할 때까지는 한 방향으로 이렇게 배팅을 하는 겁니다. 상방으로 배팅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부터 해서 계속해서 장 마감까지는 상방으로 배팅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 얘네들은 하방으로 배팅을 한 겁니다. 하방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 시작하자마자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연속성이 없는 거죠. 연속성이. 계속 추세가 만약 연결된다 그러면 전일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방으로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상방으로 안 가고 전일은 상방으로 배팅했다가 어느 순간 되면 하방으로 이렇게 배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시장은 연속성이 없다. 그래서 좀 많이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종목에 넘어가서도 연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해서 마감을 했고
수급은 이렇게 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거래대금 상위 보면 오늘은 1등이 수급주, 1등주는 LB세미콘, 자 16%가 올랐습니다. 보면 일단 한번 보죠. LB세미콘. 자 LB세미콘 같은 경우 일봉을 보면 이렇게 신고가 베팅.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리는 좋습니다. 일단 보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계단으로 해서 상한가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돼서 오늘 또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서 여기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이 외국인이 114만 주, 기관에서 18만 9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양매수하면서 오늘 강한 상승을 했는데 일단 계단식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나쁜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봉을 한번 보면 오늘 수급이 이렇게 많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동성이 오늘 이 제가 추세의 연속성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아침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간에 아침에 상방으로 배팅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오늘은 이렇게 상방으로 배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 근데 내일 또 똑같이 일봉으로 보면 똑같이 이렇게 상승을 하느냐, 그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속성이 없다라는 게 이날 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흔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 한번 올렸다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계속 하면서 이것도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계속 눌림을 주겠죠. 그러니까 요즘 장이 연속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주도주라고 해서 내일 또 주도주가 된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 마음이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서 주도주공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외인들이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언제든지 자기들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이거 보면 아시다시피 아니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오늘 또 뭐 악재가 나왔든지 뭐 어떤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날 그 다음날 바로 그냥 팔아버린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개인처럼 계속 붙들고 뭐 중장기 매매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도 단타 매매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어느 순간 보면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냥 바로 패대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연속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LB세미콘은 나쁘지 않다. 오늘은 주도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수급은 좋은데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 밑에서 양봉을 내면서 이렇게 횡보를 했고 여기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다. 지금 수급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뭐 한 번 더 안감 눌림 주고 다시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한진칼 같은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 자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면 이런 겁니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급등하고 이렇게 고가놀이 패턴을 하고 있을 때는 절대 중장기 매매 가는 게 아니고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 영역이다. 얘 같은 경우 상한가 가면 그 다음날은 무조건 패대기를 친다. 이렇게 세력들이 여기 강하게 매집을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짧게 오늘이 상한가 갔다고 내일 또 상한가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팔고 나와야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 저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점을 깨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절대 중장기 매매를 하면 안 되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짧게 쉬고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올 때는 매수를 해서 짧게 매매를 하면 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어제까지 없던 뉴스가 오늘 갑자기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여기 보면 계속 외인들은 계속 이렇게 사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기관들은 여기서 계속 이렇게 팔고 있죠. 여기서 팔았다 샀다 하면서 팔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여기서 94만 5천 주를 그냥 연기금에서 25만 주
외인들이 11만 7천 주를 방어를 해주더라도 지수가 15%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연속성이 없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오늘 감추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락을 멈추고 지금 양봉을 해서 돌리려고 했는데 계속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안 좋은 뉴스가 딱 나오니까 강하게 이렇게 하방으로 배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단타를 매매를 했다라면, 짧게 매매를 했다라면 이 원래 이 주식은 대응이라는 거잖아요. 대응. 이런 뭐 안 좋은 뉴스가 났다든지 안 좋은 그게 났다면 아침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갭으로 떠서 시작해서 아침에 하방으로 5분, 15분 만에 이렇게 급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몰랐다면 이 한 봉이 얼마예요? 1.6, 1.8, 한 3% 이상, 한 4% 정도 가까이 하락을 시켰잖아요. 갭으로 띄웠다가 그 다음부터 잠깐 멈췄다가 또 한 방이 또 이렇게 4.5% 하방을 때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오후 넘어가면 무조건 이렇게 하락적으로 배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그런 악재가 나오면 시장가로 시초가에 던져버리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5%라는 추세가 연속이 되면, 연결이 되면 괜찮은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하다 보니까 외인이라든지 기관이 주포잖아요. 걔네들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기관에서 패대기를 치면 패대기를 같이 우리도 던져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게 되면 오랜 동안 힘들게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힘들다. 자, 한진칼 같은 경우 이렇게 언제 멈출지는 일단 주포가 지금 보니까 오늘 추세를 무너뜨리는 게 기관이었기 때문에 기관이 다시 돌아오면 다시 반등할 수가 있겠죠. 만약 기간이 안 돌아온다 그러면 요 밑에까지 25,000원대까지 내려올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셀트리온, SK 하이닉스. 이 보면 SK 하이닉스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다는 세력이,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일봉을 한번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일 같은 경우 4.8% 종가가 6% 정도 올랐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서 약 0.15% 상승을 해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해서 오늘 또 2% 하락을 시켜버렸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뭐 주포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쳤는데 이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기관에서 이렇게 계속 사고 있었는데 오늘 소량을 뭐 한 10만 주 가까이 팔았는데 오늘 2% 정도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요즘 연속성이 없다. 그래서 무서운 장이다. 그래서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 전략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추세를 완전 무너뜨린 건 아니지만 일단 오늘 2% 정도 빠졌는데 요 자리는 일단 지지를 할 걸로 일단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간 거는 고려산업이 상한가 갔죠. 고려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가 정말 예쁘네요. 일단 이렇게 상한가 올렸다가 밑에 거리랑 줄이면서 이렇게 눌림을 한번 줬다가 양봉을 3봉 딱 만든 다음에 오늘 강하게 4,400만 주 터졌네요. 상한가를 올렸습니다. 자, 본봉을 한번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는 거래량이 소량입니다. 이게 세력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강하게 한 본봉 만에 6%에 가까운 상승을 하고 여기 밑에서 산 사람들이 여기서 막 물량을 던지죠. 여기도 일부 있겠죠. 일부가 들어간 사람이 있고 여기서 이제 던지니까 밑에 눌림을 줍니다. 그럼 세력이 다시 받아서 다시 끌어올립니다.
다시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산 사람이 또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 밑에서 잡았다가 다시 또 세력이 끌어올려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또 여 밑에서 잡은 사람이 또 던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세력이 잡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또 요 밑에서 산 사람은 또 위에서 팝니다. 그리고 다시 세력이 마지막에 상한가를 딱 넣습니다. 여기 지금 보유한 물량이 이 오늘 거래량의 한 90% 이상은 세력이 갖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일 갭 띄워서 갭을 먹으려고. 그죠? 그렇게 올라갑니다. 내일은 오늘 지금 매수 잔량이 한 35만 주 가까이 있는데 내일 또 갭이 얼마나 뜨든지 강해 3%, 짧게는 3분 5분 길게는 10분 내로 팔고 나와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로보로보. 자, 로보로보 한번 보죠. 로보로보 어제 상한가 같은 종목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고, 어김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봉. 자, 어제 상한가 같은 자리 제가 3분에서 5분 내로 팔고 길게는 10분 내로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분봉을 한번 보면, 자, 3분에서 5분 내로 이렇게 팔고 나와야 되겠죠. 아침에 얼마나 떴나요? 3.5%에서 종가는 6.5%까지 올랐네요. 그죠? 요렇게 요봉 하나에 먹으면 충분하죠.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비중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렇게 짧게 먹고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6% 이렇게 눌리면 못 견딥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내가 여기 매수가가 여기 상한가예요. 그러니까 마침에 이렇게 갭을 띄웠어. 이렇게 올라갔어. 여기서 팔아야 돼. 근데 내가 견딜 수가 있어. 내가 매수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자, 올라가면 내가 팔아야 되는 자리가 됩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올라갈 때 파는 게 제일 좋죠. 밑에 조금 여기서 팔아도 되고, 이렇게 올라갈 때 팔고, 이렇게 내려오면 내가 수수료 감안해서 여기서는 무조건 하늘이 두 쪽 나도 팔아야 되는 자리죠. 내 매수가까지 내려오는 걸까지 기다리면 지옥을 맛볼 것이다. 여기서 밑에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올라갈 확률 50%,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50%면 다행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50%보다 훨씬 더 내려갈 확률이 높죠. 이렇게 내려갈 경우에는 이 개인들이 자기들이 수익이 여기가 만약에 5%가 됐든 10%가 됐든 간에 이게 자기 본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자기 본전이 아닌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매수가까지 내려오기 전에는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이 이 물리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수익권에 오르고 못 팔고 있다가 자기 본전에서도 못 팔다가 밑에 내려오면 여기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5%나 10% 정도 되면 팔 걸 왜 못 팔았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죠. 그런 고민을 하기 전에는 내가 수익권에 있을 때는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매수해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 지지에서 여기서 양봉을 딱 그리면 여기서 다시 사면 돼요.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해도 내 계좌는 항상 플러스가 될 것이다. 잘하는 사람들은 손실을 안 보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잡는, 본전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손실권에서는 절대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서 팔고 밑에 내려오면 내려올 때까지 내려갈지 깨고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주철관, 오늘 TV를 보니까 이걸 만원인가 9,950원인가 샀는데 이 종목을 갖고 넘어가야 되나요? 안 그러면 팔아야 되나요? 상담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기로
절대 급등주는 스윙하는 종목이 아니다. 오늘 이렇게 올랐다고 내일 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세력과 세력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경쟁을 해서 오늘 양봉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슈팅 나올 때 여기서 파는 사람이 최종 승자예요. 여기에서 파는 게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익절가가 자꾸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예를 들면 내가 여기 뭐 깨면 무조건 팔아야 되겠다, 14,400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게 3만원 가네 4만원 가네, 내일 모레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이 더 중요하지. 이는 급등주는 절대 스윙하는 게 아니다. 만약 내가 여기 밑에서 잡았으면 괜찮은데, 여 위에서 만약 매매를 한 사람들은 절대 스윙하면 지옥으로 가는 자리다. 아마 그 사람은 팔았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아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만약 여기서 팔았으면 또 그럴 거예요. 아, 여기 고점에서 팔 수 있는데 못 팔았다. 여기 고점에 파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파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꼭지에 파는 거는 그냥 하는 운이에요. 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팔고 나오는 게 중요하고, 밑에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 다시 이게 내려와서 여 밑에 깨고 이렇게 내려갈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지. 이게 수익 주면 감사하게 빠져나오는 게 좋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양봉을 내 갖고 이렇게 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밤에 시장은 평가하기로 월요일날 빼겠다라는 의도로 일단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팔고 나면 속이 후련하겠죠. 수익을 주면 빨리 팔고 나오면 좋다. 자, 상한가 갖는 종목도 오늘 또 요즘 상한가가 장이 좋든 안 좋든 관계없이 개별주들이 요즘 강합니다. 상한가가 오늘 또 5종목, 오늘 국보도 오늘 상한가 같네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 보는 수급주 최고주는 LB세미콘 1등이고, KMW, KC텍, 뭐 에이스테크, 오늘 또 5G 관련주가 오늘 좋습니다. 갑자기 미중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안 좋았다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다시 해서 그 자리까지 올려놓는, 일단 5G가 괜찮고. 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한진칼 설명을 드렸고, 자, 서울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성이 없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이거 일봉인데, 자, 좀 더 작게 해서 보면, 자, 이렇게 하락을 시켰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시켰다, 이렇게 하락을 시켰다, 다시 추세를 타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놨다가 추세가 이렇게 다시 쌍바닥을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리는 척 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급락을 시켜버립니다. 요즘 시장이 연속성이 없어요. 이거 보면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렇게 추세를 한번 무너뜨리니까 반등했다 그냥 또 다시 밀어버리잖아. 지금도 이렇게 올렸다가 또 밀어버리는 거예요. 예상하지도 못하게 6.57%라는 하락을 시켜버렸습니다. 200만 주 터졌고. 자, 보면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 되니까 여기서 기관에서 계속 삽니다.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사서, 그리고 이 연기금에서는 크게 팔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기관에서 33만 주, 외국인들이 20만 주 같이 동참을 해서 기관과 외인들이 한꺼번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연기금에서 17만 7천 주, 특히 많이 던졌네요.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포가 외인 기관인데 주포가 던지니까 한꺼번에 추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장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넘어가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MS도 마찬가지예요. LMS도 한번 보면, 자,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물론 뭐 여 밑에서 사서 이렇게 중장기로 가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걸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오늘 추세 무너뜨리고 6.7% 뺐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이거는 뭐 일단 언론 보기에는 자 전일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19%는 올랐어요. 외인이 11만 5천 주를 사고 기관에서 소폭 빠졌는데 연기금에서는 오늘도 사고 어제도 샀네요. 그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다라는 게 어제 외인들이 좋았는데 11만 5천 주 오늘 갑자기 보니까 안 좋아. 4만 5천 주를 던졌어. 던지는 거 어떻게 되나요? 어제 올렸던 거 다 되돌림해서 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하락해서 이렇게 마쳤습니다. 뭐 중장기 하면 관계없지만 이 뭐 짧게 길게 단타 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야 된다는 거. 연속성이 없다. 조심해야 된다. 네, 요까지 일단 하고 자, 오늘은 제가 6월 22일 토니모리를 오전에 했는데 제가 시간은 자, 9시 31분에 13,700원에서 13,500원까지 가중치 매매 한다고 넣어둡니다 했습니다. 자, 9시 31분에 자, 토니모리 지금 이런데 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고가 놀이하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분봉을 한번 보면 자, 31분이죠. 31분. 아홉 시 31분. 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죠. 얼마인가요? 800원. 자, 700원부터 제가 500원 이야기를 했죠. 정확하게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자, 요렇게 매수를 했으면 매수를 하고 그리고 제가 자 800원 850원에 매도 올린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매수를 다 했죠. 자 토니모리 코스피 이 보니까 코스닥이 아니고 코스피였어요. 토니모리가 자 평단가가 13,588원 이분은 13,556원 저는 13,567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800원 850원에 제가 다 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리 그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그냥 안 넣어놓고 계셨나봐요. 그래서 슈킹 냈는데 950원까지 올라왔는데 800원 850원 각자 능력껏 판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중치를 하면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700원 600원 500원 이렇게 있죠. 그죠? 물론 중간중간에 그게 있겠지만 650원 뭐 중간에 있겠지만 여기 700원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매매하나요? 여기 10% 여기 20% 여기 70%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가중치는 어떻게 550원 정도가 되는 거죠. 가중치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가 평단가가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샀더라도 보통 보면 여기는 10% 안 되고 한 5% 정도 하죠. 그죠? 5%, 5%, 그 다음에 10%, 10%, 이 나머지는 뭐 45%, 45% 이렇게 넣으면 어차피 평단가가 여기 밑에 낮아지니까 매수할 때는 이렇게 매수를 하죠. 자, 그리고 매도를 할 때는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안 보였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내가 팔려고 하는 게 가격이 있어요. 어느 순간 되니까 여기 계속 물량이 계속 들어와. 여기 5천주가 있다가 12,000주, 13,000주, 뭐 2만 주 이렇게 막 계속 막 들어와요.
그 나는 팔려고 하는 가격이 여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2,000주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2,000주면 여기 2,000주가 있어. 그럼 여기를 계속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만약에 2만 주가 있으면 여기에 예를 들면 뭐 10,000주 정도가 있겠죠. 그죠? 10,000주가. 그럼 내가 팔려고 하는 가격이 여기 있으면은 요 가격이 잔량이 매수 잔량이 최소한 내가 2,000주가 있으면 2,000주 이상 예를 들면 한 3,000주가 남아 있을 때 집어 던지면 되잖아요. 수익권에 있을 때. 그러면 요 기다리고 있다가 요 잔량이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5,000주가 어느 순간 돼서 3,000주로 줄었다. 그럼 재빠르게 정정해놨다가 정정해서 바로 수정해서 여기서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이 기다리고 있으면 깨고 밑에 내려간다는 게 내려간다. 그럼 내가 이거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느 순간 되면 여기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량이 남아있을 때 파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매수할 때는 가중치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비중을 많이 실어서 매수를 하고 팔 때는 보고 있다가 그 호가가 얇아지는지 안 얇아지는지 일단 보고 팔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네, 그렇게 하면 된다. 오전에는 토니모리로 해서 오늘 매매를 했다. 자, 그리고 종가는 일단 뭐 많이 사지는 못했는데 오늘 지수는 뭐 나쁘지 조금 하락을 했지만 종목은 많이 있었는데 매매할 종목들이 많지 않았다. 자, 그래서 종배는 LB세미콘을 12,400원에서 12,200원까지 가중치 매수 넣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50%에서 이렇게 넣었는데 자, 제가 사면은 바로 매도가를 미리 올려줍니다. 얼마에 팔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2시 57분에 450원, 500원 매도합시다 했는데 그까지 안 오길래 빨리 해서 3시 1분에 450원에 전량 매도합시다 해서 이렇게 올렸죠. 그 매도 완료했다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익을 마감을 했죠. 이분 또 인생은 폼님 또 수익을 이렇게 마감을 해서 일단 인생 폼님은 투자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한 1,000만원 상당 금액인데 수익을 이렇게 매일매일 보고 있죠. 이렇게 해서 나오셨고 자 LB세미콘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B세미콘은 요 자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요 자리에서 매수를 했고 얼마까지 250원 300원까지 왔네요. 300원에 매수 됐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됐는데 300원에서 450원 올라오길래 450원에 팔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종가에는 마지막에 250원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마감을 했고 이렇게 수익을 받고 일단 제가 이렇게 보면 자 월요일부터 제가 보면 월요일 날이 17일이었나요? 17일인가 보네요. 자 17일 날은 보니까 17일 날 또 토니모리를 종가 베팅을 했네요. 이렇게 수익을 받았고 이렇게 수익을 보셨네요. 자 그리고 17일 다음에 18일 보면 에이스테크는 아마 오전 매매에 그 가격을 올렸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18일 날 에이스테크 보면 오전 매매 수익금 올려놨을 거예요. 자 실현 소액이 이거고 이분 또 수익이 96,000원 이렇게 보셨죠. 자 그리고 19일 날 보면 자 한화케미칼을 매매를 했는데 자 한화케미칼 뭐 오전에 수익을 많이 봤으니까 한화케미칼로서는 수익을 크게 못 봤는데
일단 수익을 이렇게 받고 이분도 이렇게 수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전일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수익을 크게 못 봤죠. 일단 어제는 별로 재미가 없었고 그냥 소폭 이렇게 수익을 받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LB세미콘하고 오전에 이야기했던 토니모리 매매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장이 연속성이 없는 장이기 때문에 가지고 넘어가서 하면 별로 안 좋다. 그냥 굳이 연속성이 없는 장에서는 짧게 그날 수익 주는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굳이 가지고 넘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이버 주식 정배 마왕 카페가 있는데 여기 오셔서 여러 매매를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 가입 인사 올리시고 그리고 저한테 가입 인사 올리시고 카톡 아이디를 남기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서 답변해 주시면 카톡을 초대를 해서 같이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2주 동안 무료고 하면 뭐 한 1,000만원 정도 하면 하루에 한 10만원 정도 목표로 해서 일주일이면 한 50만원 정도 뭐 오전 오후 두 번 매매를 해서 잘한다 그러면 뭐 맥스 20만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으리라 가능할 걸로 일단 생각은 되는데 그건 처음부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따라해서 조금 스킬을 좀 배운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고 요런 매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든지 나도 이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가입 인사 남기시고 거기다 카톡 아이디 남기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